언제 받을 건데? 퇴직을 앞둔 모임에서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을에 나오는 말이다. 어떤 이는 한 푼이라도 빨리 받는 게 이득이라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사실 연금 수령 시점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생각 없이 선택하면 오답은 된다는 사실이다. 연금 수령의 빠르고 늦음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평생의 노후 소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특히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이라면 당장은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손해가 아닐까 하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5년 먼저 받고 30년 손해보는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49의 명예퇴직을 택한 박종태 씨의 이야기다. 박 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25년을 일했다. 정년까지 10년을 남겨두고 나왔지만 퇴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대했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건강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다. 생활비에 쪼들리기 시작하자 박 씨는 조기 연금 수령을 결정했다. 마치 보험처럼 든든한 마지막 수단 같았기 때문이다. 62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60세부터 당겨받은 것이다. 문제는 그 선택의 대가였다.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액수는 평생 따라붙었다. 60세부터 65세까지 조기 수령으로 인해 박 씨는 매달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 그가 85세까지 산다면 손해액은 몇 천만 원에 달하게 된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땐 당장 돈이 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때가 가장 젊고 일을 더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연금을 앞당기는 대신 다른 방법을 더 고민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직 공무원인 김영자 씨다. 그녀는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여유 있는 삶을 꿈꿨다.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대상자였기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부지런히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김 씨는 65세까지 연금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미룰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공식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는 연금을 65세까지 연기하며 매달 받는 금액을 높였다.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하며 노년의 몇 년을 재취업과 단순한 소비 절제, 지역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버텼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70대에 들어서며 안정적인 수입 흐름을 갖게 됐다. 그녀의 친구 중 상당수가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김 씨의 선택은 30년의 시간을 보는 시야 덕분이었다. 김 씨는 당장의 부족함을 참으면 먼 미래의 나에게 가장 든든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였던 이정수 씨의 이야기다. 이 씨는 50대 중반까지 학원을 운영하며 수입이 꾸준했지만 60세를 전후해 학원 폐업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가 힘든 건 연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인데 연금 수령을 앞당기면 그 상황이 좋아지나? 결국 그는 조기 수령을 포기하고 65세까지의 5년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가기로 했다. 이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지도 봉사를 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고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생활비 일부를 충당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건강도 챙기고 일상도 유지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 지금은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넉넉해져 여유 있게 살고 있다. 그는 말한다. 그 5년을 연금으로 채우지 않고 경험과 활동으로 채운 것이 내 노후를 살렸다고.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할 수 없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소득 계획, 건강 상태와 활동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지금이 가장 급하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성급히 내린다는 데 있다. 앞의 사례들처럼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조기 수령을 택하면 그 선택은 이후 20년, 30년을 따라다니는 고정된 손해가 된다. 연금은 줄곧 받는 것이기에 한번 낮아진 금액은 평생 유지된다. 반대로 잠시 어려움을 견디고 연기를 선택하면 평생 받는 금액이 많아지고 그 누적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렇다고 연기를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건강이 나쁘거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조기 수령도 한 가지 선택지가 된다. 다만 문제는 그 선택을 계획 없이 한다는 데 있다. 단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실직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소득이 없어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대안 없이 연금을 당겨받는다면 그건 분명한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 당장의 5년을 위해 30년을 희생하지 않으려면 수령 시점은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전략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생각해봐야 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몇십만 원인가? 아니면 평생 안정적인 수입 흐름인가? 만약 당신이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결정이 당신의 30년 노후를 결정할 수 있다. 5년 먼저 받고 30년 손해보는 인생을 살 것인지 잠깐 참아서 30년을 든든히 살 것인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연금은 기다리는 자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국민연금 수령 시점 문제는 단순히 몇 살부터 받을 건가 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전략의 문제예요. 특히 요즘처럼 기대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선 더더욱 그렇죠. 예전에는 연금이란 게 말 그대로 생계 보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그 자체로 노후의 뼈대예요.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평생 소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연금을 빨리 받는 게 이득이라는 감각적인 판단에만 기대서 결정하더라고요. 마치 연금이 정해진 통장에서 꺼내 쓰는 돈인 줄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그만큼 감액돼서 평생 줄어들고요. 반대로 연기하면 그만큼 증액돼서 평생 올라가요.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계산해보는 분은 많지 않아요. 결국 감정이나 주변 이야기 혹은 당장의 필요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히 조기 수령 쪽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을 통해 만나본 분들 중에서도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는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까 당겨받는 게 현명한 선택 같았대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 그때가 제일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문제는 이미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데 있어요. 평생 월 몇십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금의 선택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건 한번 수령 시점을 결정하면 그 이후부터는 늘 그 금액을 받는 구조잖아요. 조기 수령을 하면 감액된 금액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고 연기 수령을 하면 인상된 금액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금 인상은 비율이 아니라 절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애초에 금액이 낮으면 오르는 폭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의 재정 여유도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기 수령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문제는 선택지여야 하는데 무의식적 반응처럼 되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그냥 나이 찼으니까, 회사 그만뒀으니까, 당장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 대안 없이 연금을 땡겨받는다면 그건 분명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마지막 생존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 빨리 꺼냈으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먼저 본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봐야 해요. 당장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단기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하죠. 단기적이라면 일자리나 대체 소득원 확보,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 혜택 등을 통해 몇 년만 버텨보는 게 더 큰 그림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반면 구조적인 문제라면 연금 수령 외에도 주거 비용 절감, 생활비 조정 같은 방식으로 전체 재정 구조를 재설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연금을 늦출 수 있는 체력과 의지가 있는가예요. 65세까지 연기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아무 수입도 없이 버티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요즘엔 60대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은퇴하고 쉬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일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소득도 만들면서 연금을 늦추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반대로 연기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 그 나이까지 못 살면 어쩌나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뜻이죠. 만약 오래 못 산다면 연금보다 더 큰 손해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비나 요양비 같은 직접적인 노후 비용은 연금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은 장수를 전제로 한 제도고 그만큼 오래 살 걸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목숨의 길이가 아니라 평균적 기대 수명과 평균적 생활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소통과 비교예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금 전략을 짰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노후준비센터에서도 다양한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연금 수령 시점 선택은
지금의 불안과 미래의 안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균형은 단순히 몇 살이냐,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따라 달라져요. 조금 힘들더라도 오래 잘 살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이 편한 게 더 중요한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시작입니다.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고민 중이라면 당장의 불안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통째로 그려보세요. 노후는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연속적인 시간이에요. 그 흐름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결국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5년 먼저 받고 30년 손해보는 실수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전략을 짤 타이밍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